뇌가 멍청해지는 글쓰기, 뇌가 확장되는 글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뇌를 망치는 글쓰기, 뇌를 확장시키는 글쓰기의 핵심은 글쓰기 맨 마지막에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행자의 작가 자청입니다. 오늘은 귀여운 새와 함께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푸라고 합니다. 인사하세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글쓰기를 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똑똑하고 글쓰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영상이 알고리즘에 떴겠죠. 똑똑한 사람이 왜 글쓰기를 하는 거냐면은 자신이 생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정리를 하려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어릴 때는 이걸 모릅니다. 근데 어느 날 내 감정에 대해서 글을 한번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편안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몇몇 있을 거예요. 글쓰기를 해서 마음이 너무 평온해졌던 순간들을 경험해봤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쓰기가 정서적인 지능을 높이고 사고력 지능을 높인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왜 뭐가 이득이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죠. 글쓰기가 인생을 변화시키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왜 글쓰기를 잘못하면 오히려 우울해지거나 꼰대, 아집만 있는 멍청한 사람이 되는지, 세 번째는 글쓰기로 뇌를 망치지 않고 오히려 뇌를 확장시키는 글쓰기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쓰기를 하면은 왜 인생이 잘 풀릴 수밖에 없는지 세 가지를 간단히 알아보고서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두뇌를 최적화시킵니다. 컴퓨터 최적화라는 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남자분들은 아마 다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처음 사면 너무 빠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엄청 느려지게 돼요. 왜 느려지게 되냐면은 많은 창이 뜨게 되고 프로그램이 자동 실행되게 되면서 100개의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느려지는 겁니다. 새로운 컴퓨터에서는 새로운 창이 떠 있지 않고 프로그램들이 자동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거예요. 100개가 켜 있는 상태에서 한 개의 프로그램을 더 킨다면 당연히 느려지겠죠. 근데 만약에 10개의 프로그램이 켜져 있는데 한 개의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면 당연히 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임도 빨라지고 문서도 빨라지고 모든 작업이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글쓰기는 이 창을 끄는 효과가 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되게 많은 고민도 하고 어떤 인풋, 정보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인풋된 정보에 대해서 바로 장기 기억화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뇌에서는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히 이해가 안 되고 정보에 대해서 정리할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면서 이 뇌가 혼란스러운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만약에 되게 다사다난하게 살았어요. 막 되게 막 고생도 하고 많은 정보도 들어오고 많은 걸 배웠어. 그러면 저녁이 되면은 뭔가 기가 빨립니다. 왜 빨리냐면은 뇌에서 100개의 창이 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며칠이 지나가게 되면은 계속 과부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정보를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글쓰기를 하게 되면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고하고 내가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자동으로 정리가 되고 글쓰기를 마치게 되면은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결론이 나면은 나에게 들어왔던 정보들이 장기 기억화가 되고 더 이상 이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친구가 나한테 싸움을 걸어서 내가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얘한테 답을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이 저장된 상태로 딴 일을 하다 보면 까먹게 돼요. 까먹게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뇌에서는 자동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과부하가 걸립니다. 이런 게 만약에 수십 개가 되었다면 당연히 머리가 복잡하게 되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두뇌 최적화 관점에서 글쓰기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많이 한 사람들은 생각 정리를 많이 해놓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이 훨씬 잘 살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글쓰기의 장점 두 번째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첫 번째랑 같은 맥락인데 정보가 과부하가 되게 되면은 뇌에서는 불안감,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100개의 창이 프로그램이 떠 있는 걸 하나씩 정리를 해서 치워버리게 된다면은 당연히 뇌에서는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평온한 상태가 되고 말 그대로 힐링 상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앞길이 막막하고 내가 불안한 상태예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그거가 떠오른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게 되면은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고 인스타 같은 걸 보면서 질투하게 되고 계속 스트레스에 나날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글쓰기를 해서 내가 불안을 느끼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이유고 생각해보니까 1번 인스타를 보지 말아야겠다. 2번 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친구들을 맨날 만나봤자 친구들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세 번째 결국엔 내가 어리석고 판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책을 읽어서 지혜를 쌓고 판단력을 늘려서 내 앞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정리를 해봐야겠다. 네 번째 이 1, 2, 3번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게 되면은 갑자기 귀를 문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이 글쓰기를 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지능의 향상인데 이거는 짧게만 이야기할게요. 그냥 글쓰기를 하게 되면 뇌가 과부하가 걸립니다. 우리가 만약에 스쿼트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걷게 되면 아무런 과부하가 걸리지 않아요, 근육에. 근데 스쿼트를 하게 되면은 체중을 받치게 되면서 이 근육이 과부하가 되게 되면서 근성장이 일어나죠. 마찬가지로 뇌도 평소에 그냥 살아가기만 하고 그냥 평소에 아무거나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과부하가 걸리지 않으면서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걸 글로 쓰게 되면은 글을 쓰면서 내 생각이 이게 논리가 안 맞았네, 내 생각이 틀렸네, 내 생각이 빈약하네라는 빈틈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근거를 찾게 돼요. 그 근거를 찾으면서 내가 아직 무식했구나, 내가 멍청했구나, 내가 이 정보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뇌가 완전히 활성화된 상태, 초사고 상태가 되는 거죠. 글쓰기를 하게 되면 뇌의 전반적인 영역을 건드리게 되면서 지능 자체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한번 제대로 가볼게요. 뇌가 나빠지는 글쓰기랑 뇌가 오히려 확장되는 글쓰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라는 게 막 엄청나게 한두 페이지를 막 꽉꽉 채우고 막 칼럼을 쓰고 막 이런 게 아니라 5줄, 6줄만 써도 되는 게 저는 글쓰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면접을 내일 봐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면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글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게 시간 낭비가 아니라 생각이 정리가 되고 오히려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면접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라는 게 다 이런 거죠. 사업을 하든 취업을 하든 직장 상사와의 불화가 있든 시험을 준비하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게 이제 인생이라는 관점에서 글쓰기라는 거는 정말 필수 불가결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뇌를 망치는 글쓰기, 뇌를 확장시키는 글쓰기의 핵심은 글쓰기 맨 마지막에 긍정 전환을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글쓰기를 할 때 아무 생각이나 해서 떠오르는 거를 그냥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아까 이 대본을 작성을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럼 커피에 대해서 그냥 글쓰기를 하자, 이게 끝이에요. 커피잔을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커피는 몸에 해로운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예시로 글을 한번 작성해 봤습니다. 간단히만 볼게요. 커피를 마셨다. 커피는 각성 효과가 있다고 한다. 여기서 이제 그냥 생각의 흐름을 그냥 마구잡이로 쓰는 거예요. 몸에 해롭지 않나? 몸에 해롭다면 각 국가에서 난리가 났을 것인데 과학자들도 몸에 해롭다고 연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자기 입속을 챙기기 바빴을 것이다. 근데 안 했다는 거는 물론 커피가 안 좋다는 기사가 있긴 하다. 그럼에도 좋다는 기사도 있다. 진짜 문제가 됐으면 마약이나 어떤 국가에서 처벌을 하거나 제한을 무조건 가할 텐데 전 세계에서 그런 국가가 아예 없어. 예를 들어서 대마초 같은 경우에 누구는 합법하고 누구는 불법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의심을 해볼 만해요, 건강에 있어서. 근데 커피를 전 세계에서 판다는 거는 의학적으로 해롭다는 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술 같은 경우에도 그냥 전 세계에서 나쁘다라는 기본적으로 있는데 커피가 나쁘다라는 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냥 그게 그냥 어그로 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거기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걸로 보아 안전한 것으로 보인다, 크게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듯 보인다, 이런 생각을 머리로만 하지 말고 커피 건강이라는 키워드로 구글에서 10분만 찾아봐야겠다. 이 글을 정리함으로써 나는 커피의 해로움을 깊게 생각하게 되었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글쓰기의 힘은 정말 강력한 것 같다. 그리고 커피에 대해 찾아보는 나 또한 대견하다. 이 글의 핵심은 제가 커피는 몸에 해로운가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랐던 질문들이에요, 10년 동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났지만 추상적으로 나 있는 거죠. 이것도 프로그램 창이 떠 있으면서 생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커피에 대한 책을 보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면 좀 과하니까 그냥 커피에 대한 커피 과학, 커피 건강, 이거를 구글링을 해서 상위 노출된 100개의 기사를 한 10분 동안 훑어만 봐도 대략적인 결론이 나오겠구나. 그러면서 저는 어떤 좋은 결론이 나온 거지, 글쓰기를 하면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칭찬하거나 어떤 긍정 전환을 하는 게 내적 글쓰기라고 하는데 이 글의 핵심입니다. 뇌를 파괴하는 글쓰기는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부정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글쓰기라는 사람 중에서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도 많아요. 왜냐면 불안하니까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려다 보니까 글쓰기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 거죠. 내면적인 생각 자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쁜 예를 보면은 맨 마지막에 결론이 나는 왜 커피와 건강에 대해 10년간 생각하면서도 찾아보지 않았을까? 내 지능에 의문을 품게 된다. 나는 멍청하다. 그리고 나는 결국 정보를 찾아보지 않겠지. 나는 패배자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책하면서 끝나는 거는 뇌를 파괴시키고 정서적으로 불안감 을 유도하는 장문이에요. 실제로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어떻게든 끝맺음 자체는 긍정적으로 전환하고 끝내버리는 게 뇌에 좋고 정서적으로도 좋고, 이런 게 만약 습관화가 되면은 뇌는 특이해서 반복적으로 한 생각들에 대해서 또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만약 골프를 한다. 골프 스윙을 똑같이 10,000번을 했어요. 그 어느 날 시합에 나가서 너무 긴장해서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 근데 그냥 휘두르면 10,000번을 연습했던 게 어렴풋이 되거든요. 이게 뇌에서는 한번 흘렀던 사고방식, 흐름에 따라서 똑같이 가려는 습성이 있어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제가 잘했던 행위 중에 하나가 긍정 전환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100억이 있고 1000억이 있어도 자살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결국에 돈보다 중요한 게 생각을 어떻게 전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아무리 불행한 사건, 아무리 안 좋은 사건이 있어도 이걸 토대로 이렇게 긍정 전환하는 습관을 기르니까 정서적으로도 너무 건강하고 행복해지고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부정적이게 되면은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창의적이게 될 수도 없고 미래지향적으로 살 수도 없고 그냥 현재만 살게 돼 있어요. 뇌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 거는 글쓰기 하는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렇게 자기 비판적인 생각을 하는 걸 보니 역시 나는 똑똑하다. 무조건 나에 대한 칭찬보다는 비판도 하고 또 그걸 전환함으로써 나는 더 똑똑해질 것이다. 나는 하루하루 생각을 정리해 나가니 10년 후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진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 될 것이다. 이거를 자기 암시라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결론 자체를 긍정 전환으로 끝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쓰기를 할 때 내면 생각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는 떠오르는 심상, 떠오르는 사고방식을 쭉 적은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는 무조건 나에 대한 칭찬으로 끝맺음 하는 게 좋다. 그렇다고 앞에 있는 거를 무조건 다 나는 최고다, 나는 잘 나갈 것이다, 이렇게 자기 암시충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마탱이가 가고 오히려 뇌가 이상해질 수 있어요. 어떤 서술을 하고 그거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와 나에 대한 비판적인 거는 굉장히 전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결국 맨 마지막에만 긍정 전환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글쓰기를 하는 거, 그거를 진짜 매일매일 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효과를 발휘를 해요. 그 좋은 효과에 대해서는 앞에 자세히 설명을 했죠. 정서적으로도 좋고 뇌를 최적화할 수 있고 지능도 향상이 되기 때문에 글쓰기를 매일 하면 좋다. 근데 그거를 5분만 하는 거예요. 5분만 탁 타이머를 켜놓고서 글쓰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접는 거예요. 제가 그런 식으로 제 블로그에도 몇 개 예시를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 그래서 글쓰기 같은 경우에 뇌를 망치는 습관은 부정적으로 문장을 끝내는 거, 그리고 뇌를 확장시키는 글쓰기, 정서적으로 안정을 주고 인생을 풍요롭게 하는 글쓰기는 비판을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든 긍정 전환을 시킨다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게 되고 긍정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안정화가 되고, 정서적으로 안정화가 되면 창의성이 증가한다는 뇌 연구 결과도 있죠. 근데 이거는 이치적으로 간단히 생각하면 쉬워요. 인간은 진화적으로 만약에 내가 죽기 직전이야, 만약 호랑이한테 쫓기고 있어, 이 상황에서 창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도망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돼 있어. 뇌가 1차원에서 머무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서적으로 안정하고 배가 따시면 어떻게 돼요? 철학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죠. 철학자가 된다는 건 창의적이게 되고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글쓰기를 하게 되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창의적이고 추상적인 고차원적인 똑똑한 사고들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결국 뇌가 확장이 된다. 네, 오늘 영상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잘 못한 것 같긴 한데 편집의 힘을 빌어서 잘 됐으면 좋겠고, 네, 푸푸님 계속 방해해가지고 푸푸 때문에 안 됐다. 근데 긍정적으로 전화하라고 했으니까 푸푸 때문에 고난은 있었지만 나는 그래도 잘했다, 영상 잘 찍었다,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